안녕하세요. 29% 모닝 리포트입니다. 자, 2026년 3월 4일 시장, 즉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정말 말 그대로 멱살 잡고 시장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대체 왜 그랬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 지수가 어땠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뭐가 이 반등을 이끌었나 핵심 이슈랑 주도주들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만 보면 안 되겠죠. 다른 자산 시장은 어땠는지도 한번 쓱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는 핵심 요약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주요 지수 마감 현황부터 보시죠. 제가 방금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숫자를 보면 그 힘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대 지수 전부 빨간불,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나스닥이랑 러셀 2000이에요. 왜냐? 시장의 대장격인 기술주, 그리고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중소형주, 이 둘이 나란히 1% 넘게 급등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투자자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몸살이기보다는 좋아,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아주 강하게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린 걸까요? 사실 이날 시장은요, 위험 요인이랑 안도 요인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단 시장을 안심시킨 좋은 소식들부터 보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유가가 드디어 좀 진정됐어요. 이걸 보면서 인플레이션 이제 한숨 돌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요. 둘째, 여기에 이란이랑 휴전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워낙 컸는데 최악은 피하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줬죠. 그리고 경제 자체로 튼튼했어요.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오면서 역시 미국 경제는 아직 괜찮네 하는 믿음을 줬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면서 공급망 문제에 대한 걱정도 한결 덜어줬습니다. 정말 여러 호재가 동시에 터진 거죠.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시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악재들. 그러니까 계속되는 중동의 긴장 상황이라든지 슬금슬금 오르는 국채금리 같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호래들, 방금 말씀드린 유가 안정, 탄탄한 고용지표,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기대감, 이 힘이 악재를 그냥 꾹 눌러버리고 시장을 위로 밀어 올린 그런 형국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와, 이제 다 끝났다, 상승장 시작이다, 이렇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이 딱 선을 그었어요. 이거 그냥 안도렐리아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최악은 피했네 하는 안도감에 잠깐 오른 거니까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오히려 에너지나 달러, 방산주처럼 좀 더 안전한 자산에 계속 관심을 둬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의 진짜 주인공, 과연 누구였을까요? 시장을 이끈 섹터와 종목들을 한번 보시죠.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연코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반도체에 의한, 반도체를 위한 하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 그런 하락세가 다 모였나 싶을 정도로 관련주들이 그냥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폭등해버렸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AMD, 인텔, 마이크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다 6% 안팎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느 한 회사의 개별적인 호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이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냥 극적으로 확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론 반도체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다른 기술주들도 흐름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 요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국방 데이터 분석 수요가 늘 거다. 이런 기대감에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요. 우리 엔비디아는 젠슨 왕 CEO가 나와서 여러분, 우리 회사 투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시장을 딱 안심시켜 주면서 2% 올랐습니다. TSMC랑 마이크로소프트도 든든하게 상승하면서 힘을 보태줬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승자, 바로 테슬라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주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주가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얼마로 제시했냐는요. 무려 460달러입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도 매수로 확 올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좋게 봤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전기차 몇 대 더 파느냐, 이런 단기적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미래, 즉 자율주행 기술과 앞으로 펼쳐질 로보택시 사업에 그야말로 파괴적인 잠재력에 베팅을 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주식 말고 다른 자산 시장은 과연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도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주식시장 밖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일단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서 시장에 부담을 줬고 천연가스 가격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알루미늄이에요. 중동 리스크 때문에 공급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가격에 바로 반영되면서 무려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괜찮을 거야 하고 애써 외면했던 그 불안감이 원자재 시장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드디어 마침내 74,000달러 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 거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발하니까 당연히 관련 주식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가 무려 15%나 폭등했고요. 비트코인 부자 회사로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11%나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이 복잡한 움직임들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그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 불안했던 투자 심리가 돌아온 데에는 유가 안정이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제는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나 원자재 같은 대체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 보여준 이 기술주의 엄청난 힘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근본적인 위험을 앞으로도 계속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29% 모닝 리포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